어떤 화학 반응이 저절로 일어날까? 아니면 우리가 뭘 해줘야만 할까? 이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정말 편하겠죠? 오늘은요, 화학자들이 마치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반응의 운명을 꿰뚫어 보는 데 쓰는 아주 강력한 지름길, 바로 깁스 자유에너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. 뭐 새로운 약을 만들 때나 아니면 더 좋은 배터리를 개발할 때나 화학자들은 늘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죠. 과연 이 반응 정말 저절로 일어날까? 하고 말이에요. 그런데 있잖아요. 이 질문에 답하는 공식적인 규칙은 솔직히 좀 황당할 정도로 스케일이 큽니다.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요. 어떤 반응이 일어나려면 우주 전체의 무질서도,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한다고 하거든요. 아니, 내 눈앞에 있는 비커 속 반응 하나 알아보자고 우주 전체를 측정해야 한다니, 이건 뭐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죠. 네, 이게 바로 우리가 우주 문제라고 부르는 겁니다. 원칙적으로는 어떤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려면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, 즉 델타 S 우주가 0보다 커야 해요. 이 법칙 자체는 완벽하게 맞지만 실험실에 있는 우리에겐 사실상 쓸모가 없는 규칙이나 마찬가지인 거죠. 그런데 바로 여기서 화학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냅니다. 잠깐만, 관점을 확 바꿔보면 어떨까? 저 거대한 우주 전체를 볼 게 아니라 딱 우리 눈앞에 비커,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바로 이 생각이 거대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영리한 지름길의 시작이었어요. 그리고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미국의 과학자 조시아 깁스입니다. 그는 우주를 측정할 필요 없이 오직 우리가 관심 있는 개의 특성만 가지고 자발성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죠. 그게 바로 깁스 자유 에너지, 기호로는 델타 G라고 부릅니다. 정말 멋진 개념이에요. 반응의 열 에너지 변화인 엔탈피, 그리고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, 여기에 온도까지 하나의 깔끔한 방정식으로 싹 묶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간 하나의 숫자로 딱 알려주거든요. 아니,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? 꼭 마술 같잖아요. 근데 사실 이건 아주 우아한 수학입니다. 그 복잡하기 짝이 없는 우주 규칙에서 시작해서요. 방정식을 이리저리 잘 정리하고 나면 정말 신기하게도 주위에 대한 항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. 그리고 딱 개의 속성인 엔탈피와 엔트로피만 남게 되죠. 깁스가 바로 이 남은 부분을 델타지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.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한다 라는 이 어마어마한 규칙을 그냥 델타지가 0보다 작으면 돼 라는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규칙으로 바꿔버린 거죠. 대단하죠? 자, 이제 우리 손에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예측 도구가 쥐어졌습니다. 말하자면 반응의 운명을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거죠. 규칙은 정말 명확해요. 델타 G 값이 음수다? 이건 가세요 하는 초록불입니다. 반응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뜻이죠. 양수라면 멈추세요. 빨간불이에요.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신호죠. 그리고 델타 G가 정확히 0이라면 반응은 더 이상 진행도, 역행도 하지 않는 완벽한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흥미로워집니다. 모든 반응이 항상 간다, 안 간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때로는 온도가 그 반응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합니다. 자, 이 표를 좀 보실까요? 재밌어요. 어떤 반응들은요, 온도랑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절대 안 일어나요. 아주 확실하죠?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나머지 두 경우입니다. 열을 방출하려는 힘이랑 막 무질서해지려는 힘이 서로 영차영차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이때 온도가 심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델타지의 부호가 확 바뀌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어떤 반응은 아주 뜨겁게 해줘야만 짠 하고 시작되고 또 다른 반응은 오히려 차갑게 식혀야만 일어나는 거죠. 온도가 말 그대로 그 반응의 스위치인 셈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델타 G가 그냥 개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값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. 보통은 표준 상태, 그러니까 25도씨 1기압 조건을 기준으로 계산하죠.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직관적이에요. 이미 과학자들이 다 측정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반응의 표준 엔탈피와 표준 엔트로피 값을 찾아서요.
우리가 아는 그 깁스 방정식에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하는 겁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우리 집 가스레인지에 쓰는 천연가스, 그 주성분인 메테인이 타는 반응의 델타주를 계산하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. 마이너스 818kJ. 자,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부호예요. 음수죠? 이건 이 반응이 저절로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. 우리가 가스레인지에 불꽃만 살짝 갖다 대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활활 타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던 거죠. 두 번째 방법은 좀 더 직접적입니다.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계산하는 건데요. 각 물질마다 이미 정해진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라는 값이 있거든요. 이걸 이용해서 최종 생성물들의 값에서 처음 반응물들의 값을 쏙 빼주기만 하면 전체 반응의 델타 G가 바로 나옵니다. 이번엔 다른 예를 한번 보죠. 하얀 가루인 산화마그네슘이 다시 반짝이는 마그네슘 금속과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인데요. 이 반응의 델타 G를 계산하면 플러스 1139kJ. 와, 아주 큰 양수가 나오네요. 이 커다란 양수값은 대체 뭘 의미할까요? 이건 이 반응은 스스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. 산화마그네슘을 아무리 오래 놔둬도 저절로 반짝이는 마그네슘 금속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. 오히려 이 숫자는 그 반대 반응, 그러니까 마그네슘 금속이 공기 중에서 눈부신 빛을 내면서 타서 산화마그네슘이 되는 반응이 얼마나 엄청나게 자발적인지를 거꾸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깁스 자유 에너지가 중요한 이유는요. 이게 화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, 그래서 이 반응, 과연 일어나는 거야? 마는 거야? 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. 깁스 자유 에너지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저 멀고 아득한 우주 전체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요. 오직 우리 눈앞의 반응에만 집중해서 실험실에서 충분히 측정 가능한 데이터만으로 그 반응이 일어날지, 그리고 온도가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죠. 이건 정말 화학에서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예측 도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여러분은 반응의 운명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셨습니다. 자, 여러분이라면 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어떤 화학 반응의 미래를 가장 먼저 들여다보고 싶으신가요?